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가 8주까지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5주 차고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이 갔고 이제 4월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맡은 기간을 세시면은 이제 5, 6, 7, 8이니까 제가 이제 4번 남았고 4번 한 겁니다, 저랑. 그래서 절반 정도를 이제 저랑 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 뭐 다 결정하고 이러신 분들이나 좀 아직도 이제 미궁에 빠져 있거나 상관없이 이 플로우 자체는 제가 8주까지 서론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시작하는 것까지는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8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에 이 문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논문은 이렇고 뭐 그런 문단들의 제일 첫 줄? 첫 줄까지 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논문을 제가 좀 보겠지만 뭐 건축음향은 뭐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하면 그 앞에 첫 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문단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단, 그런 문단.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뭐 이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같이 이제 좀 거대한 그 일장의 이제 뼈를 이제 만드시는 게 이제 저의 중간고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수행평가가 있는데, 뭐 DSP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수행평가 비슷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게 수행평가예요. 브레인스토밍도 내셨고, 그다음에 컨텐츠, 목차도 만들어서 이제 주실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수행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론부가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가 주제다. 무슨 얘기냐? 논문의 주제, 진짜 주제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워크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주제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아직은 못 잡았다라고 하면 그냥 주제를 하나를 이제 정하는 것들이 이 후반부 시간에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당연히 그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약간 끝 시간에 조금 배웠던 논문 검색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학교에 와서 논문 검색을 해야 이제 실제로 다 인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검색을 해도 간단한 앱스트랙트라든가 제목이라든가 키워드는 검색이 다 됩니다. 모든 논문이 키워드랑 앱스트랙트까지 공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자까지. 뭐 레퍼런스를 좀 주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 논문을 보지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막혀 있는 엔진들에서도 그거는 다 보여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얍삽한 사람들은 실제 논문을 다운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는 앱스트랙트만 읽어보고 아, 이 논문 내 레퍼런스에 좋겠는데 이러고 이렇게 막 붙인단 말이지. 그거는 이제 그 레퍼런스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데 이제 비슷한 필드에 있고 이제 그러면은 그런 앱스트랙트를 그냥 이제 이용해서 내 레퍼런스를 좀 뚱뚱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본문하고 이 레퍼런스랑 안 맞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뽀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치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 읽었는데 읽은 척한 거기 때문에 이 논문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좀 본논문을 쓰기 전에 그나마 좀 한가한 요런 때 논문을 그냥 하나 인쇄해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좀 뭐 기차 같은 데서 뭐 조금 이렇게 표시하면서 본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수료생들을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이제 술 한 잔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비록 이제 수료를 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정을 함으로써 졸업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나눴는데 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수료를 하고 길을 잃은 우리 목자가 보기에 길을 잃은 양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영화를 계속 봤다든지 뭐 그냥 푹 쉬었어요. 뭐 회사 일이 너무 바빠 회사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좀 살짝 이제 놓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을 다시 좀 잡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문이 활짝 열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꼬셔서 이제 그렇게 나갔어도 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2학년을 보는 게 돈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받고 하니까 나는 그게 맞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뭔가 계속 보낸다면 나는 좀 느리더라도 피드백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5명 교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너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받았을 때 요게 이게 잘 진도를 나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려서 수료를 이제 한 상태에서 이제 교수랑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만나기도 어렵고 찾아오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은 요 기간에 해야 되고 당연히 요 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뼈대를 만드는 일을 저랑 했을 때 너무 이제 주제랑 동떨어지게 그냥 랜덤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진지하게 주제를 생각하면서 요 작업을 해놓으면 이제 확실히 추진력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우리 작년 브레인스토밍부터 작년에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게 이제 나중에 요번 여름이나 이런데 본논문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런 걸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지. 아, 그때 했던 게 진짜로 그렇게 가긴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논문 제목,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당연히 브레인스토밍에서 먼저 찾으셨던 키워드를 제가 중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논문 검색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이름들을 이제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근거로 다음 주에 목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만든 목차를 가지고 우리가 손을 좀 본 다음에 거기에서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그게 뭐 챕터 1이든 챕터 1과 2든 챕터 1-1, 1-2 뭐 이런 형태든 뭔가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는 어떤 글들이 들어가면 좋은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 작곡을 한다면은 지난주에는 그냥, 아, 무슨 사랑 노래 쓸까? 뭐 이제 약간 그런 겁니다. 사랑 노래. 뭐 이런 거고요. 오늘은 노래 제목 또는 노래 키워드를 만드는 거죠. 그냥 사랑이겠어? 아니면 뭐, 풋사랑은 어떨까? 뭐, 늙은, 이게, 한물간 사람의 약간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중년의 사랑? 뭐 하여튼 사랑도 우리가 카테고리를 지어주자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불륜? 뭐, 뭐 유부남과 뭐 처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뭉뚱그렸던 사랑의 테마 거기에 이제 여러 파편으로 써 있던 브레인스토밍이 어떤 한 주제의 제목이 나오게 되면 그 브레인스토밍 중에 이제 뭘 갖다 쓸지가 조금 결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의 워크숍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약간 후반부에 같이 할 거고 초반부에는 이제 뭘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살짝 이야기를 한 대로 기존 이제 논문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훑어보고 거기에서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플로우로 갔다라는 거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논문을 볼 때 빨리빨리 이 논문이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논문 검색까지 배우셨으니까 논문 검색한 걸 가지고 논문을 다운을 받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내가 무슨 노래 관심 있지라고 막 그냥 적당히 하다가 정신 차려 보면 막 1기가 정도 MP3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논문을 받고 다시 열어볼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지. 근데 그럴 때 빨리빨리 얘가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또는 그 내 브레인스토밍이 이쪽까지인지 저쪽까지인지 같이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파일 이름도 뭐 00127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많고요. 이름도 저 같은 경우는 논문 타이틀을 이쪽에 띄워놓고 이름도 다시 이쪽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놓는다든가 뭐 가로 열고 뭐 약간 뭐 본문에 쓸 것 막 뭐 그런 식의 어쨌든 좀 뭐랄까 저한테 최대한 힌트가 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등등을 이제 좀 해놓는 편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키워드가 딱 이렇게 그 디렉토리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정관 방송이 어쩌고 뭐뭐의 정관 방송. 그럼 아 내가 여기 정관 방송 폴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분류를 하시게 되는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까지는 그래도 진짜로 뭘 만든다는 느낌은 이제 없어요. 그냥 주제를 떠올리시고 검색을 해서 좀 찾고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오늘까지는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목차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벌써 여러분들이 뭐가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요리를 할까 막 이렇게 뜬구름 잡다가 뭐 한식이야 한식 중에 뭐 갈비탕 이렇게 하면 이제는 진짜 갈비탕은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만들지에 대해서 이런 레시피가 있고 저런 레시피가 있고에 따라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정하는 거 여러분들 뭐 밥을 먹으러 갈 때 오늘 뭐 먹지 해서 딱 이름이 떠오르는 거기까지도 되게 뜬구름 잡지만 정하면
벌써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아, 오늘 갈비탕이라고 연상되는 게 있고. 그 연상되는 거에 따라서 뭐 매운 갈비탕, 그냥 갈비탕, 뭐 국물이 심심한 갈비탕, 고기를 많이 주는 갈비탕, 뭐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까지도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문은 제가 그 사실은 건축음향의 예를 뭐 들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건축음향을 쓰려고 하는 이제 분들이 약간 뭐 가오가 상하거나 뭐, 뭐 힘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분야가 건축음향의 논문이 이렇게 쓱 스캔하기 좋아서 그렇지 이거는 무슨 뭐 회로를 쓰시는 분이나 스피커를 만드시는 분이나 뭐 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이나 다 그렇고 그런 논문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듣는 거에 이제 그 분야가 문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를 제가 저쪽 스크린 2번인가? 2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쪽 스크린이 공유가 됐고요. 이쪽에 제가 띄워놓은 거는 어 지금 우리 링크 드린 거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요 건축음향 논문 중에 요 두 개 사례하고 그다음에 저도 뭐 건축음향 논문이니까 뭐 제 것도 같이 덩달아 제 게 있나요? 뒤져보면 있을 것 같은데 논문 지도에 제 것까지 뽑아볼까요? 여기 건축음향 두 개 있고 어, 범에 혹시 있을까요? 아니네 이건 미국 거고요. 뭐 국회 도서관에서 받아서 해봐도 되고 어쨌든 건축음향 논문 요거 두 개에다가 제가 뭐 지금 한번 받아보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상담하는 걸로 화면이 갑자기 커졌네요. 잠깐만요. 조금만 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상담은 끝났으니까 음, 이거 어떻게 논문 검색 국회 도서관 거기만 있나요? 서울대 가도 있긴 있는데 로그인을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이제 흔한 이름이라서 잘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이제 국악 이렇게 하면 없을 거예요. 국악을 누가 했겠어? 그렇죠. 아, 요때 옛날에 했던 거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서 받을 수가 있나? 야간 이용 신청은 뭐죠? 여기 있고요. 야간 이용 신청? 서고에 있다는데? 받는 건 안 돼요? 야간 이용 신청, 한창글, 더보기. 아, 복사해서 받는 식이군요, 여기는. 마크가 먼저 볼까요? 키워드가 있네요. 5천 원, 5천 원 내야 된다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 보면 키워드들이 있어요. 국악, 제가 국악을 했었고 건축음향 분류죠. 그 다음에 전기공학, 저 전기공학과 하니까 전기공학이고 연도 나오고 주관적 평가, 제가 이제 청취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예약당이고 그 다음에 공연장 했으니까 공연장이고 그 외에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분류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류가 키워드가 분명히 됩니다. 아, 이거를 여기서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아, 이거 패스워드를 모를 텐데. 요, 어, 뭐라 그러지? 스누 라이프인가? 아, 뭔지 까먹었는데. 아, 마이스누. 마이스누. 아이, 그쵸. 로그인. 어? 이건 나중에 찾을게요. 자신이 없어요. 로그인을 못 하겠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축 음향 이제 뭘 찾아서 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보는 방식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화면이 또 밑으로 내려갔어. 다시 올려서
요거랑 두 개를 클릭하면 이제 건축음향 논문인데요. 두 개 클릭했죠. 하나는 159장. 이게 장수에 뭐 현혹되실 필요는 없고 조금 키우겠습니다. 키워서 여기까지 맞추고. 예, 그래서 가변형 다목적 홀의 음향 성능 변화와 평가. 어, 건축공학과 김남 네, 못 읽겠고요. 김남돈 이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인데 어, 이분이 이제 그냥 학위를 하나 더 딴 것 같아요. 이거 하기 전에도 유명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김재수 교수님 원래 건축음향 쪽에 유명하시고 이제 어, 저명하신데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요때만 해도 그 전성기였죠. 그래서 이제 요 분의 제자인 김남돈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검색을 합니다. 왜냐면 저 저자가 실제로 유명한지 봐야 되니까 김남돈 건축가 하면은 이제 유명한 분이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음, 그 지금 방금 학위 그거 나왔고 삼선 엔지니어링 건축음향연구소 운영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그러니까 교수님을 이제 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연구교수도 맡으시고 서울예술연당 오페라극장 과천과학 뭐좀 유명한 이제 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뭐 쭉쭉 나오고요. 저는 이제 그 여기는 지금 없는데 서울예고에서 홀 만들 때 이제 이분이 설계를 했다 그러고 저는 뭐 자문 때문에 잠깐 간 적이 있어서 이분이 여기 하세요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와서 찾아보니까 원광대 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논문도 보게 됐고 뭐 이런 거죠. 어쨌든 뭐 훌륭하신 분이죠. 책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정도 훌륭한 사람도 논문은 적절히 그냥 어느 정도만 써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우리 석사 논문은 제가 어디서 이제 받은 것 같은데 음, 중규모 클래식 공연장 설계에 대한 음향 성능 평가. 그래서 연세대 유 교수님 후배인데 이제 그 김성훈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직에 이제 있는 분인가 그래서 건축음향 김성훈 이렇게 치면은 저 강성훈이 나왔네요. 어쨌든 이제 김성훈 음향 감독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현직이시고 김성훈 건축가 뭐 이렇게 찾으면은 뭐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도 나오고 건축 뭐 어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괜찮은 논문을 찾았으면은 저자를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저자가 현직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면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인생 트리가 나오고 거기서 나랑 좀 합이 맞으면 중요한 논문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이력서에서 막 이렇게 쫙쫙 받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뭐 등등등 해서 우리가 자료를 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름 검색 자체가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보는 거는 뭐냐면은 어, 지도 교수님 검색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연대 홍태훈 교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분들도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감사의 글이야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저는 이제 맨 뒤로 갑니다. 쭉 넘어가세요. 맨 뒤에 이거 초록 이거 말고 앱스트랙트 참고 문헌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 문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김남돈, 김재수, 김남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어쨌든 같은 까라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참고 문헌에 서로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인용이 되는 분이 있고 어쨌든 요 분은 이제 내가 김현태를 또 검색을 해보면 어떤 교수님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통 참고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책이고요. 사례책 학술 발표 대회는 뭐예요? 그냥 좀 간단한 학회에서 이제 논문 발표를 했던 이렇게 지나가듯이 하거나 내가 나중에 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이렇게 좀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금 했던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사실 아까 그 가변형 시스템 다목적 콜, 그쵸? 이거를 쓰기 위한 논문이었겠죠. 2011년에 논문 발표를 하시고 2008년에 학위 과정 중에 이제 간단하게 발표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재수 교수님의 책, 건축유형 설계책 인용을 했고요. 보통은 이렇게 책을 인용해도 몇 페이지에 어디를 인용했는지 쓰는 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여기도 이 책에도 어디를 인용했는지를 쓰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도 사실은 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학술 발표 대회에 무슨 자료집에 몇 페이지에 몇부터 몇 페이지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논문집에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대한건축학회 연합 논문집 몇 페이지 몇 번 뭐 이렇게 써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 또 건축학회 논문집에 여기도 써야 되죠. 자, 어쨌든 한국 자료가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레오 베라넥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미국 있을 때 돌아가셨었는데 레오 베라넥의 콘서트 홀즈 앤 오페라 하우스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그냥 통으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뭐 여기에 몇 페이지 그건 없고요. M 데이빗 이건의 아키텍처럴 어쿠스틱스 이것도 이제 많이 보는 책인데 여기 뭐 뒤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키텍처럴 어쿠스틱스 이것도 책이네요. 책 없고요. 마샬롱 요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건축음향 배웠을 때 요 사람 책을 배웠는데 평판은 안 좋습니다. 건축음향 하는 교수가 왜 마샬롱 거를 보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조금 정파는 아닌 사파인데 어쨌든 책은 재밌어요. 요것도 없고요. Principles and Practice 회사 이게 뭐야? 지금 보면은 이게 뭐냐면 존 윌리 선즈의 책에 Principles and Practice하고 저자가 없죠? 저자가 이런 이름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용이 상당히 이상한 지금 이름입니다. 저자도 없고 책 이름이 따옴표가 지금 저기 잘려 있죠? 여기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Principles and Practice하고 여기 이렇게 마감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잘려 있고 논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초안 같은 걸 지금 받은 것 같아요. 페이지가 이제 59장인데 여기에 오럴라이제이션 청취 평가하는 그런 논문 제목이 있고요. 저자는 앞에 있고 세이빈 유명한 그 세이빈의 Collected Papers on Acoustics 이것도 뭐 페이퍼니까 그리고 밑에 건축음향 뭐 어디에 뭐 없어요. 출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안 같아요. 왠지 초안을 받은 것 같은데 초안을 받기에는 너무 너무 이거 정식으로 다운받은 데거든요. 음,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있죠. 잠깐 맞나요? K 아톨 저걸 중심으로였나요? 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정식으로 원문 리스가 뜨네요. 학위 논문 원문 보기 연대 원문 보기 이거 원문이죠? 제가 왜 의심을 하냐면 뒤에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조회도 많고 다운로드도 많고 뭐 좋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부터 요거를 인용을 하니까 이게 검색 지수가 올라갔나 보다. 어쨌든 자 이제 제가 이제 본 거를 뭐 이렇게 누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일도 많이 하고 필드에서도 아마 알아주는 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빨리 해내고 이 학위를 들고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논문 양은 제가 이걸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아까 그걸로 평가하거든요. 레퍼런스로.
레퍼런스 전 장수는 이건 59장이면 뭐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봤을 때 이 레퍼런스는 나중에 붙인 겁니다. 본문을 쓰고 있을 때 모은 자료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레퍼런스 앞에 뭐 1, 2, 3, 4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남돈 선생님, 유명하신 김남돈 선생님의 제가 이걸 눌러야 되나? 이거 밑으로 내리면 이게 뜨나요? 맨 뒤로 가면 당연히 장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150 밑에 가면 이분 번호가 있죠? 자기가 인용한 번호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책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여기도 책이고, 그냥 7번부터는 이제 책이 아닌데, 보통 이렇게 책 같은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참고는 했는데, 딱히 뭐 몇 장이라든지 이렇게 쓰기 어려운 거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분도 그렇게 썼죠. 뭉뚱그려서.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언급한 글 옆에 요 인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7번에 해당하는 얘기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8번에 해당하는 얘기다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도 결국 되게 바쁘신 분이라 이 참고문헌을 보면 어 김재수 이 지도 교수님과 이제 같이 했던 논문들을 그냥 쭈루룩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2007, 2008, 2008, 2008, 2009, 2009 그냥 이 시간 순으로 붙였는데 글을 쓸 때 시간 순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시간 순으로 만약에 묘사를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 가청화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여태까지의 사례가 있다. 뭐 2007년에 발표한 어 뭐 이런 글에 의하면 이렇고 그 뒤로 이거에 이어서 약간 좀 더 진보한 2008년에 무언가가 있고 그 뒤로 뭐 한 달 진보한 하여튼 뭔가 있고 이렇게 시간순으로 쓴다면은 시간순의 히스토리를 묘사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레퍼런스라고 볼 수 있지. 7번부터 13번은. 그리고 계속 여전히 그렇고요. 여전히 우리 지도 교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 책이 좀 나와요. 매뉴얼, 오대원 매뉴얼. 뭐 이제 매뉴얼을 우리가 인용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6번에 매뉴얼을 네 개를 묶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을 인용하는 거는 원래 좀 이상합니다. 박사 논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티어터 디자인 쿠트로프 교수님, 유명한 독일 교수님이죠. 룸 어쿠스틱스 책 있고 핸드북 있고 레오베라넥 있네요. 이거 아까 그 책이죠. 마이크 이간 아까 그 책이죠. 마이클 베론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건축음향하고 특히 청취평가 쪽에 유명하신 분인데, 베론도 있고, 요이치 한도 뭐 일본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있고, 요이치 한도 또 있고요. 최근 논문이 없어요. 다 98년, 98년, 93년, 72년, 94년. 그러니까 최근 논문이 없다. 최근 논문은 여기에만 있고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자가 발전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이쪽 분야에 너무너무 독보적이고, 그 외에 어떤 랩도 이거를 하지 않는다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편협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지도 학생인데 제 것만 계속 다 인용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논문이 이제 브로드하다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다른 쪽은이라고 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독보적으로 김재수 교수님이 워낙 또 독보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수 외에는 없지 같은 느낌이고 해외에서는 최근 게 없지만 어쨌든 되게 독보적인 분들을 다 인용을 한 거고요. 뭐 일본도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책을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책을 인용을 하셨고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 이런 그 번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나중에 그냥 쭈루룩 쓰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또 이제 대가시니까 뭐 그렇게 쪼르륵 쓸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얘기는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보면은 실험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실험도 진짜로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현업에 계신 분이니까 이런 뭐 실험이라든가 뭐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진짜 하셨겠죠. 당연히 진짜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논문이잖아요. 예, 논문이니까 우리가 진짜 했는 거를 의심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 논문의 형태를 지금 위반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분 훌륭하신 분이고요. 저 김재수 교수님도 되게 좋아하고 다 되게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흐름이 논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가는데 조금 소홀히 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아마 읽어보면 되게 좋은 논문일 확률이 있어요. 저는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형식을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그 뼈가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좀 믿고 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은 되게 좀 귀찮거든요. 그쵸? 귀찮지만 우리가 왜 해외 나가면 왜 굳이 나이프를 이쪽에 놓고 포크를 이쪽에 놓고 왜 그 짓을 왜 하죠? 아무렇게나 그냥 잡아서 먹으면 맛있지 않나요? 근데 왜 그걸 따지죠? 왜 격조 있는 레스토랑은 그걸 지키죠? 그런 형식의 미라는 게 있고 형식에서 그 담보하는 퀄리티 보장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식을 따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은 프랑스 레스토랑에 갔다면 그 형식에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매너죠. 우리가 매너, 에티켓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문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에 에티켓이 학교에 나와 있다면 거기에 맞추려고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색하고 이제 조금 뭐 꼭 칼을 이렇게 잡아야 돼 같이 불편함을 주지만 이제 그게 그쪽의 이제 룰이고 그쪽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두 논문을 이제 가져왔어요. 본문은 뭐 물론 훌륭할 겁니다. 물론 훌륭할 거라서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 논문은 이제 우리가 석사 논문이니까 저 박사 논문은 이제 너무 위대하니까 가까이 가질 마시고 요 논문의 이제 이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제목도 한번 봐야죠. 우리가 제목도 정해야 되니까 키워드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공연장이 뭐 키워드겠죠? 클래식 연주를 아마 조금 중점으로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좀 이렇게 조그맣거나 그게 아니고 보통 사이즈 그러면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공연장을 지금 뭔가 설계하기 전이나 또는 후에 성능 평가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 중간 규모의 클래식 공연장 본인이 뭘 했냐면 이제 케이아톨 설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중간 정도 사이즈의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이런 음향 성능 평가를 하면 참 좋겠다. 내가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최적화라든가, 내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최적화라든가, 내가 이쪽에 무슨 스탠다드를 내세운다든가, 이 정도까지는, 뭐, 갈 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걸 그냥 평가에 관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했더니 중간 규모는 요렇더라고요. 그냥 요 정도입니다. 저는 뭐 겸손하게. 요런 정도의 제목입니다. 되게 겸손한 제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서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 여기가 이제 논문들이 많이 인용되어야 하는 곳이죠. 그리고 실제로 설계도 하셨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신 곳이 여기 메소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 결과 분석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나오고요. 아까 봤던 참고 문헌 영어 앱스트랙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 됐고요. 자, 본문을 한번 뭐 간단히 볼게요. 키워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건 도움이 되겠다. 클래식 공연장, 음향 설계를 하셨고요. 음향 성능 평가 같은 걸 하셨고, 실제로 그 성능을 해봤을 때 주요는 잔향 시간이라든가, 명료도. 명료도란 이름을 클래식 공연장에 이제 쓰기가 조금 껄끄러운 이름이긴 한데, 어쨌든 명료도를 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럴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나 뭐 레터럴 뭐 LFE 뭐 IACC 같은 이름들의 어떤 해당하는 지표인 측면 반사음 이런 걸 쓰셨다. 여기는 이제 리버브레이션 타임, 리버브 타임, RT 뭐가 됐든 어떤 그런 계열일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서론,
있어요. 우리 뭐 본문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의 두께는 한 세 장 이런 느낌이죠. 세 장. 초기에 뭐 여러 가지 개요를 쓰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표는 뭐 예쁘죠? 내가 전부 5장인데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예쁘고 간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 이론적 배경이죠. 보통은 여기에 이제 아까 뒤에 있는 논문들 꺾임새가 돼서 막 인용이 이제 될 거예요. 여기서는 희한하게 이제 풋노트를 이제 했는데 요 세이빈의 잔향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고 원래는 요 친구가 맨 뒤에 인용이 되어 있는 페이퍼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이빈이라든가 볼란더 M의 내용이 실제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볼란더 M 있고 그다음에 세이빈 요거 두 개가 사실은 그 실제 인용할 때 만약에 번호를 1, 2번을 인용을 했다면 요게 메뉴에 1, 2번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인용 순서대로 쫙 써가지고 뒤에 참고 문헌을 되게 찾아보기 쉽게 그래서 1, 2, 3번으로 붙이는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많은데 여기는 이제 형태가 아마 건축음향은 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쪽으로 많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렇게 밑에 풋노트로 해서 지금 1번은 요거고요. 그다음에 볼란더 M이 포럴라이제이션이 여기 지금 1번 여기 표시가 돼 있죠. 풋노트로 했습니다. 2번 여기 있으니까 어쨌든 논문에 실제로 인용된 부분이나 사용된 부분의 각주가 어쨌든 잘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잔향 시간, 리벌브레이션 타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요. 잔향 이론, 세이빈 이론이니까 있었고요. 밑에 이게 뒤에 아까 있던 거죠, 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붙이고 뒤에 참고 문헌은 그냥 떼거지로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해도 이거 상관없다고 아마 유권 해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밑에 풋노트로 돼 있다. 자, 뭐 수식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알 바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써 있고요. 여러 가지 잔향식들도 써 있고, 명료도라는 이름을 클래리티라고 이제 했군요. 어쨌든 클래리티라고 하는 거를 명료도로 했으면 명료도라는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예, 이거는 어차피 용어의 문제니까. 클래리티니까 뭐 C80이나 뭐 D50 중에 C80을 쓰신 것 같고요. 명료도 이야기를 했고, 명료도 평가를 했고, 그리고 마샬롱 거를 마샬롱 여기 페이지 여기 잘 썼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잘 하신 거예요. 그 뒤에가 저 같은 사람이 뒤에를 봤을 때 깜놀하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레스티 이거 이제 이건 음성 쪽이니까 콘서트장에 이제 레스티를 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확인을 하신 겁니다. 레스티나 STI를 다 스피치 쪽을 그래도 궁리를 해서 보셨네요. 음. 그러니까 명료도라는 이름을 썼구나. 요거를 얘기를 하시려고 명료도는 쓰시기는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잘 이제 확인을 했고요. 레터럴 프랙션, 예, LFE, 에너지까지 붙이면 LFE가 되니까 그걸 주로 보셨고요. 인터럴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아니고 레터럴 프랙션으로 보셨다. 배론 거를 했다. 뭐 이해 갑니다. 각주 잘 달렸고요. 공연장은 중규모의 쉐입으로 분류를 했고 등등등 규모 같은 거 이제 보야 중규모가 뽑아지겠죠. 그래서 본인은 K아토를 했고 K아토는 이렇게 생겼다. 3번부터는 진짜 한 것들을 쓰는 겁니다. 진짜 했고요. 진짜 하니까 당연히 자료가 많죠. 당연히 그림이 많겠죠. 당연히 그림이 많으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그냥 여기를 채울 때는 막 신나요. 그냥 쭉쭉 넘어가고요. 실제 측정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 필기한 거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뭐 이런 측면도 실제 마감재 어떻게 넣는지 목표 이게 목표죠. 이 목표에 도달을 했느냐.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뭘로 돌렸냐? 캐로쿠스틱 요거 돌렸고요. 스웨덴 건가 이게? 뭐 하여튼 그쪽 거고 이거 돌려서 이렇게 나왔고 그림이 이제 쭉쭉 뽑아지니까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이거보다 원래 더 쭉쭉쭉 계속 나오겠죠. 주파수 대역별로 그림이 계속 나오겠지. 더 많이 실었으면 뭐 59장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주 간결하게 요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실제 평가를 이제 했어요. 평가를 요걸로 이제 돌려가지고 실제로 돌려보니까 뭐 평가 분석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거 그 컨설팅 업체한테 맡겨서 보고서 쓰면 이 분석이 상당히 두께감이 있을 거예요. 다각도로 이제 설명하거나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차곡차곡 이런 거 이제 보면 일반인은 너무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이제 쓰게 되면 그 뒤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만 이제 아마 이 평가 결과를 논문에 이제 깊이 있게 다 쓰기가 뭐 정보 뭐 공유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이렇게 평가 결과만 간단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 뼈대는 지금 다 맞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약간의 더 고칠 수 있는 것까지 기대하는 것까지 쓰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 부분도 본문에서 이미 다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논문이다. 단지 좀, 그러니까 이거보다 본문 데이터가 지금 제가 더 많을 거로 이렇게 넘기다가 멈췄죠.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 제약이 걸렸거나. 근데 이런 논문을 거기다 다 정보를 쓰면은 아마 이제 비공개 같은 몇 년 동안 비공개 이런 처리가 되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 교수님들이 서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교수님들이 다 아마 내부 자료를 봤을 수도 있고요. 이 중에 우리 이 홍태훈 지도 교수님만 아마 내부 자료를 보고 이 나머지 분들은 양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논문은 이제 학위 논문으로 인증을 받았고 검색도 되었고 이제 K 아트홀이 궁금하신 분이 받아보거나 이런 정도 사이즈의 석사 논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지금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논문을 보고 어떤 식으로 여기 나온 사람들, 여기 지금 없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을 검색해서 이제 적절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왜 한다고요? 이제 이 사람을 고용하고 싶거나 이 사람한테 강의를 주고 싶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김재수 교수님을 검색하면 당연히 어유 뭐 훌륭하네요. 김남돈 씨 훌륭하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석사 논문부터는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프란치 레스토랑에 있는 이 도구 같은 그런 느낌을 포멀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폼을 신경을 썼는지들을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내리듯이 보면서 사실은 이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림들이 나오면 대충 알아요. 어느 책에서 퍼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그림이 거기 있으면은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심스럽다. 나만의 그림이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고, 제가 지금 내리면서도, 내가 아는 그림이 나오는지를 예의주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명대에서 강의했을 때, 자기가 바이블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신 분이니까 학부까지 다 괜찮은 데서 다 마치시고 경험도 많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토마스 로싱의 이제 사이언스 오브 사운드 책을 교재로 쓰니까, 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봤던 어, 그 사파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이 훨씬 오래됐고 그 다음에 나온 분들이 사실 자기네들이 책을 쓰든 뭐 보고서를 쓰든 했을 때 사실상은 살짝 무단으로 인용을 이제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사파들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멋쩍어지지 않도록 웬만하면 적어도 자기 학위 논문이면은 조금 어, 지난번에 이석주 교수님 했던 것처럼 이거는 출처는 어디다 같이 밝히시는 게 조금 안전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박사 논문쯤 되면 사실은 거의 자기 그림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 그림일 수밖에 없이 일을 많이 합니다. 100페이지도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자기 그림이에요. 다 자기 사진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주 초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몇 개를 갖다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꼭 각주를 달든 뭐 뒤에 있든 출처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논문이 좀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출처를 밝히고 했지만 우리가 카피킬러 같은 데 돌리면요. 거기 똑같은 게 있거나 똑같은 문구가 있으면 잡혀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는 출처 밝혔는데 라고 하지만 그 최종 퍼센테이지 가지고 표절이니 아니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동화 시스템에 걸리지 않도록 문단을 통째로 카피한다거나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은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음향, 건축음향 그 논문, 우리가 좀 쉽게, 빨리빨리 그림이 좀 뻔한 그런 논문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5분 쉬시고, 8시 7분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 어차피 5분 쉬시는 동안에 주제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주제를 할지. 화장실 다녀오셔도 좋은데,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따가 그 주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저는 돌아왔고요. 그, 어쨌든 이 교재, 뭐 교재까지는 아니고 이제 워크북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주제를 빼는 약간의 이좀 따뜻한 말, 뭐 힌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요 책이 있으면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우리의 전략은 결국은 그 브레인스토밍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키워드를 이제 무작배기로 검색하는 약간 좀 무식한 방법 또는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뭐 정관 방송 뭐 이게 있었고 뭐 디지털 뭐 이런 게 있으면 디지털 정관 방송의 뭐 미래라든지 뭐 아니면 정관 방송 뭐가 있지? 하여튼 정관 방송 빼고 그러면 뭐 영상 뭐 네트워크 뭐 그러면은 뭐 네트워크 케이블에서 보낼 수 있는 무슨 영상의 밴드폭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뒤로 붙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그 길을 만들어서 그런 글을 그 내 검색 엔진에 친단 말이지. 뭐 리스든 키스든 뭐 그런 크리스든 막 연결해갖고 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거를 걔네가 또 키워드화 해가지고 뽑아서 비슷한 논문을 검색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 제목을 찾았다. 그러면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누가 그 제목으로 냈으니까 이제 그런 논문 제목들을 또 뽑아가지고 또 검색 엔진에 태우고 하면은 약간 그 돈 세탁하듯이 이제 세탁이 돼요. 세탁이 돼서 나만의 주제 같은 글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나 키워드를 이용해서 논문 주제 또는 논문 제목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내가 논문 제목이라고 오늘 던져도 결국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주제가 됐든 논문 제목이 됐든 그걸 제목화 이제 하게 되는 왜냐면 제목이 나와야 컨텐츠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돼서 제목을 먼저 이제 뽑아 보시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제목으로 도달하더라 당연히 이제 그 논문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 제목이 바뀝니다 우리가 노래를 약간 사랑 노래에 대해서 써도 결국 나중에 다 만들면은 코러스나 훅 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제목으로 가기 때문에 어때요? 제목이 바뀌겠죠? 근데 이제 제목을 먼저 하나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 밑으로 이렇게 써내려가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8시 10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5분을 이제 드릴 거고 5분 후에 여러분들이 만든 뭐 제목도 좋고요. 뭐 주제도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을 끄고 8시 15분에 제가 화면을 다시 킬 때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하나씩 또는 제목도 좋고요. 보내놓고 왜 이런 걸 뽑았는지 뭐 브레인스토밍 보다가 했든지 아니면 브레인스토밍에서 도저히 없어갖고 엎었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분 있다 오겠습니다.
자, 8시 15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제목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무슨 노래 만드는 워크숍을 했다고 내 앨범의 제목이 뭐 하기엔 적합지 않지만 뭐 이렇게 보낼 필요는 없고 그냥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좀 별로인 오늘 제목을 저한테 보내시면은 다시 이제 제목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뭐 저도 뭐 지금 하나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원칙적으로는 제목이 이미 나와 계신 거의 제목화 대신 우리 한유석 팀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이제 제목 받은 대로 또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제목 이야기를 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유 옵션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참가자가 공유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고 모든 참가자가 공유를 할 수 있다. 제 옵션은 바꿔놨습니다. 하 팀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전 비디오 끄고. 네, 네, 잘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다이내믹 스피커 크기에 따른 음향 특성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일단 논문을 작성은 하고 있고요. 전에 한국음향학회의 라우드 스피커의 DC 저항에 따른 열 압축의 연구라는 것과 다이나믹 스피커의 효율과 TS 파라미터의 상관조사 이 두 가지와 또 한국전자통신학회의 다이내믹 스피커의 크기에 따른 음향 특성의 고찰로 발표했던 논문들을 좀 종합을 해서 그 한국전자통신학회에 냈었던 그 다이나믹 스피커 크기에 따른 음향 특성의 고찰 이 주제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그 목차는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살을 좀 붙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그냥 전 세계 이제 이제 시판하고 있는 그 유닛을 한 1,500개 정도쯤 이제 TS 파라미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필요 없는 이제 좀 이렇게 팍 튀는 데이터 한 200여 개를 빼서 한 1,300개 정도쯤을 이제 인치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TS 파라미터들의 변화가 어떻게 인치별로, 그러니까 크기별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그래프와 표를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연구 결과는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그 세 가지의 이름이 사실상 이제 하나로 모이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뭐 목차 같은 걸 다듬다 보면 거꾸로 이제 제목이 튀어나올 것 같기는 하고 그 아까 처음에 그냥 쭉 던져주셨던 뭐 고찰이나 이렇게 사실은 이제 영어로 하면 스터디 어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어브나 뭐 연구, 뭐 리서치 어브 뭐 약간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너무 전형적인 이름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논문 검색으로 이름들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뭐뭐에 관한 연구, 뭐뭐뭐에 관한 연구들은 보통 그냥 프로시딩이나 이렇게 좀 조그맣게 자기가 스케치를 했던 곳의 이름은 되는데 이제 마지막 석사 이름이 될 때는 조금 이제 그 이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을 찾으시기를 저는 좀 희망을 하는 편입니다. 네, 피드백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지금 제가 뭐 하나를 화면을 그 얘기를 하시니까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제 그냥 급히 낸 논문 그쵸? 그러면 어때요? 룸 코렉션에 대한 적응 신호 처리 기법 연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이 되면은 그냥 이것저것 해봤다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은 조금 이제 막연한 느낌을 주고요. 아까 우리 먼저 봤던 이 저기 중규모 클래식 공연장 설계 이러면 상당히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연구긴 합니다만은 요 앞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뒤에가 조금 저래도 된다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기 김남돈 박사님 논문도 보면 가변형 다목축쿨의 음향성능 변화와 평가에 대한 연구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이름이 약간 구릴 뻔했으나 변화와 평가가 약간 센터가 되면서 베리에이션, 이밸류에이션, 어부가 되니까 조금 이름이 조금 세련돼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름의 컬러적인 이야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제일 먼저 받은 거는 이제 박혜림 씨 거 받았기 때문에 혜림 씨 한번 해볼까요? 어, 네, 저는 그 지도 교수님이랑 어떤 거를 주제로 쓰면 좋을까라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음향 쪽을 하고 있진 않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영상 전송 시스템에 관해서 쓰면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 장거리여서 광통신을 이용해가지고 LED 미디어를 구축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한번 논문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 이제 광통신을 이용한 LED 미디어 구축. 그러니까 이제 그 구축이라는 데가 굉장히 센터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들이 광통신도 있고 LED 미디어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결국은 방통신도 사용하고 이제 목적은 LED 미디어를 결국은 구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구축에 관한 연구를 하시겠지만 이름 자체는 구축이라고 하는 게 센터가 되니까 뭐 이스태빌리시먼트가 된다거나 뭐 빌드업이 된다거나 뭔가 영어 단어도 되게 함축적인 아까 우리 봤던 김남돈 선생님처럼 그 단어 명사들이 되게 뭐잘 빠질 확률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물론 계속 변화를 하시겠지만 저 정도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받은 분은 이제 이석훈 씨예요. 이석훈 씨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제가 생각한 제목은 WFS 알고리즘의 거리 감쇄 및 청감각 방향성에 대한 실증 연구고 소제목으로 아트코리아랩 시연장 BC와 홀로포닉스 프로세서의 WFS 2D, 3D 알고리즘을 중심으로라고 적었고요. 저 지난주에 뭐 다들 여기 계셨었는데 이제 오후 수업 시간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마침 스페이셜 오디오, 이머시브 오디오 이렇게 그거에 관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이게 실제하고 이론하고 안 맞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떠냐는 질문을 이제 수업 때 교수님께 했었는데 그것도 주제로 좋겠네요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평소에 이제 이론적인 것 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 다른 어떤 제품 또는 제 소프트웨어나 이게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다른 어떤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이게 실제로 검증된 것을 보지 못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실제로 검증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후에 수업 끝나고 송창익 교수님하고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네, 그 주제를 조금 더 심화시켜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주제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좀 이제 알고 있는 분야라서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패닝 옵션에 대해서 사실 그 청감각하고 뭐 입체음향 감각하고 이제 그 걔네가 쓰는 알고리즘하고 이제 우리의 실제 감각하고 굉장히 그 정확히 맞질 않기 때문에 타협점을 가지고 있는데 타협점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많고 그 지금 저 제목은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이제 박사과정 제목이기는 해요. 상당히 이제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측을 사람을 이용해서 실측을 하는 것과 알고리즘의 상세 비교를 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난이도도 좀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주제적인 얘기고요. 이제 이 제목의 섹시함으로 제가 돌아가자면은 어떤 알고리즘과 그쵸? 어떤 알고리즘과 실제로 우리가 느끼거나 뭐 거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실증 연구 그러니까 실제로 좀 실측으로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돼 있고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적으로는 나쁘지가 않고요. 뒤에 연구가 붙기는 했지만 실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실제로 비교하는 거에 대한 뭐 연구보다는 조금 다른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뭐 케이스 스터디가 됐든가 해서
그 이름이 그렇게 케이스 스터디적으로만 빠지면 아까 우리 석사 논문 봤던 뭐 실제로 어떤 한 홀을 중심으로라고 여기도 이제 얘기하는 실제로 어떤 시현장을 중심으로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복잡함을 빠져나가게 하는 이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석훈 씨 이름은 우리가 아까 봤던 건축음향적인 이름과 상당히 유사해가지고 석사 논문 규모로 요게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듬으시고 요 논문 같은 거를 비교적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관련 논문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전체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에서 얼마나 빠져나가서 이렇게 좀 그 세부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좀 보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요 이름이 조금 더 그 구체화된 이름으로 좀 빠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석훈 씨 다음에 제가 받은 것은 이제 김두한 씨 거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요거 두 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 예, 저는 첫 번째로는 예배 라이브 환경에서 유튜브 스트리밍 중심으로 음향 최적화 연구 이거 하나랑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 그 일하는 곳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소형 교회, 그러니까 가게 될 교회의 예배 공간에 대한 음향적 특성 연구 뭐 이렇게 두 개로 잡아봤습니다. 네, 잘 받았고요. 이 사실은 저희가 식사하면서 예, 김두한 씨 나간 다음에 막 이제 이 뭐 교회의 어떤 음향 환경에 대해서 막 푸념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그런 좀 우리도 막 답답하고 찹찹하고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목도 이제 사실은 그 굉장히 현실적인 이름이긴 한데 제목 자체를 좀 구체화하게 빼지 못하는 좀 상황도 정확히 알겠고요. 일단 예배 라이브의 뭐 유튜브 스트리밍 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현재 뭐 제한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음향을 좀 잘 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욕심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적화라는 이름을 쓰면 이제 상당히 좀 난해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향 부분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이 최적화에 분명히 다가가는 부분은 있지만 최적화라는 이름 또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스탠다드다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앞에 붙으면 무서운 이름인 거라서 욕심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어떤 주제를 결정해서 더 좁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음향이 더 좋아졌으면의 수준의 제목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근데 두 번째는 중소형 교회의 예배 공간의 음향적 특성 중에 아까 우리 건축 음향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특성을 주로 이제 뽑으시겠지만 그 중에 어떤 특성을 하나 찾아서 발전시키겠죠. 아무래도 교회니까 뭐 찬양 시간이 과도하다든가 명료도 같은 게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좁히시면은 되겠지만 현재는 조금 그 두 번째 이름은 첫 번째보다는 조금 너무 넓은 이름이고요. 첫 번째는 최적화라는 단어가 조금 걸리지만 아직은 구체화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가 막 제약을 줄 이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도의 이름이 방향은 맞고요. 그리고 좀 편하게 졸업을 하실 거면은 두 번째 주제가 조금 좀 더 편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다음 는 이원진 씨 거를 제가 받았네요. 이원진 씨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차량용 도어 스피커의 환경과 음향 파라미터 특성 연구라는 주제를 잡아봤고요. 우선은 차량용 스피커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현재 소리를 재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서, 음, 일단은 도어 스피커가 장착된 환경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또 여러 차종에 들어가는 도어 스피커의 파라미터를 좀 분석하는 방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그 파라미터 분석을 통해서 그 도어 스피커가 그 차량 내에서 하는 역할에 필요한 그 필수 인자를 좀 파악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으로 좀 잡아봤고, 그래서 목표한 음질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음향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런 스피커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하고자 이런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냥 만약에 이제 조금 그냥 일반적인 음향을 하시는 분이 요 정도의 주제를 갖고 오면은 주제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이름이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실제로 이제 요쪽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브레인스토밍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차량용의 여러 가지 스피커에서 본인이 도어 스피커로 이렇게 좀 좁힌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결과 자동차 도어 스피커의 환경과 거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음향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름에서는 이제 나쁘지가 않고요. 또 우리가 비교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연구자가 들어가면 영어로 번역하면 스터디 오브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름적인 부분에서 뭐 음향 파라미터의 특성을 기초로 한 뭐 자동차 도어 스피커로 된다면 영어 단어가 아마 음향 파라미터나 또는 특성 어브 음향 파라미터 같은 이름이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 단어로서 나쁘지 않은 초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받은 거는 노인기 씨 겁니다. 노인기 씨 한번 해볼까요?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어, 그, 제가 근무하는 공간에 대한 그 음향 성능 평가 및 그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어, 강성훈 교수님께서 그 강찬우 씨인가? 그 어떤 어, 교회 혹은 어떤 건물의 이름을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찝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서 어, 제목에 그래서 이렇게 좀 대형 종교시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대형 종교시설의 음향 성능 평가 및 개선 이렇게 해놓고 충현교회 대예배실을 중심으로 제가 근무하는 이렇게 할까? 아니면 굳이 뭐 이렇게 어, 제 소제목까지 할 필요 뭐가 있나 싶어서 뭐 충격계 본당의 음향 성능 평가 및 개선 뭐 이렇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석사 논문의 이름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방향이고 강성훈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논문이 어떤 한 케이스 스터디를 제목으로 하는 게 조심스럽게도 이제 어떤 그러니까 약간 위험 요소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저 이안처럼 쓰는 것들이 일반화, 건축 음향의 일반화가 돼 있고 그 지적은 뭐 현재 이 한국 분위기에서는 타당한 것 같고요.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그 영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란처럼 그냥 충영교회 본당의 음향 성능 평가 및 개선이라고 제목이 나온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화의 문제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만 했는데 이게 무슨 뭐 논문이냐나 또는 뭐 이걸로 졸업할 수 있냐 같이 어 좀 딴지를 걸 수 있는 이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란 이름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한국에서 졸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네가 충영교회를 다 알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최적화를 한 거야라고 꼭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제가 국악 논문을 썼을 때 비슷하게 지적을 받은 얘기도 아마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가 국악을 다 알아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표를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안을 밀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란과 같은 제목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났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노인기 씨 정도 되시는 분은 이란의 제목을 섹시하게 빼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개인적인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한 군데 몇십 년 있어서 거기를 개선한다고 하면 이란 정도 내도 되는데요. 예, 한국에서는 이안의 제목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얘기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제가 만약에 노인기 씨의 어떤 지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란 갑시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김경호 씨 걸 받았는데 한번 볼까요? 아, 네. 저는 그 TV 스피커의 저역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로 네, 제목을 한번 주제로 선정해 봤고요. 지금 저는 직장에서 TV 스피커 쪽으로 실무를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TV 스피커에 접근하게 되었고, 그리고 TV 스피커가 일반 제너럴 스피커보다는 최적이 많이 잦다 보니까 저음역대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것을 논문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선정해 봤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주제는 매력적인 주제고요. 뭐 아까 비슷하게 얘기한 것처럼 끝에가 이제 연구가 되면 조금 애매하다 정도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TV 스피커의 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저역인지, 뭐 서브우퍼 대역의 저역인지 아니면 뭐 TV나 벽에서 반사음으로 처리해서 약간 부스트가 돼야 되는 우리 일반 보이스 저역인지 요게 이제 궁금한 이름이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뭐 자연스럽게 오픈된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는 어떤 저역대를 조금 부스트하는 게 좀 목표인가요? 그 음악에서 나오는 저역 이제 100Hz나 100Hz에서 200Hz 대역 그 정도? 예, 그 이하대요. 예, 네네네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뭐 매력적인 주제인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만 된다면 누가 밑에 굳이 사운드 바를 끼거나 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그냥 그 정도로 음악을 만족스럽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석훈 씨 걸 받았습니다. 이석훈 씨가 먼저 보냈는데 한 번 더 감사합니다가 와가지고 그랬군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민호 팀장님 걸 받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일단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요거 좀 저도 있는 데가 화상회의실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요즘 드는 가장 트렌드인 그 힐링 마이크를 활용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간결하게 이거를 하려다 보니 역시나 네 최적화라는 말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교수님이 아까 컨설팅 해주신 말을 듣고 최적화는 무조건 빼야 되겠다라고 음, 일단 생각을 했고요. 네 조금 더 간결하게 실링 마이크 적용 회의실에 보이스 리프트 연구 정도로 그거를 잡고 지금 아직 테스트는 해보지 못했고 지금 해당 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제품들을 이제 들여오기 시작해서 실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받은 거에는 최적화 방안이라고 돼 있고 지금 이제 띄운 네. 거는 네, 리프트 연구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연구로 끝나는 거랑 최적화 방안이라고 했을 때 저는 최적화 방안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음, 너무 막연하기는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최적화 방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적화까지는 아니잖아요. 최적화를 위한 어떤 사실, 방안들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장치라고 판단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최적화보다 다른 어떤 구체화된 어떤 파라미터 이름이 들어가고 그거를 잘 되게 하는 방안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베스트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논문 제목이 혹시 좀 길어져도 좀, 괜찮을까요? 네, 사실 네. 이게 제가 쓰고 싶은 말을 다 쓰려다 보면 논문 제목이 매우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던데. 그러니까 실링 마이크 적용 회의실에 보이스 리프트 뭐 파라미터 어쩌고의 방안 이렇게 되면 이제 길어지기는 하는데 네네네. 네, 실제로 이제 그 계속 이 페이퍼를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실링 마이크라는 말이 이제 물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 그쵸, 네. 리프트다가 물리셔가지고 저 친구가 이제 그 맹장처럼 떨어져 나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실링 마이크의 어레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무슨 뭐 파라메터릭 어레이든지 아니면 뭐 멀티 채널 빔포밍 마이크든지 같이 이제 일반화가 되는 이름이 조금 그러니까 일반화된 실링 마이크 이름이 과학적인 이름으로 조금 바뀌실 거고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제목으로 들어가고 그게 그냥 좀 묻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잦아들면 그냥 실링 마이크로 정리되고 같이 이제 본인이 기술한 내용에 따라서 비중의 키워드가 바뀌어서 그게 정리가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길게
그냥 다 강조하시는 게 맞죠, 현재로서. 네, 사실, 네, 오늘 여기 현장에 지금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인데 이제 천정에 있는 게 실링 마이크고 이런 회의실을 저희가 지금 디자인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여전히 고민이 많이 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뭐 이제 수료생이긴 한데 2023년에 들어오신 분이 이제 이거보다는 좀 간결한 학교 회의실이긴 한데 저렇게 이제 X자 그 빔포밍 돼 있는 실링 마이크로 이제 졸업을 하시려고 논문 제목을 했었고요. 이제 제 학생이어서 지금 현재는 쓰고 있진 않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천장에 넣었던 이제 제나이저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나이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같은 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마이크 스펙들을 다 보고 저희는 그걸 매틀랩으로 빔포밍 이제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지 어쨌든 졸업을 안 하시고 네. 네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이크 자체의 빔포밍 패턴이나 이런 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 제목이 그 친구를 그쪽으로까지 이제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호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취 성능 개선을 위한 음향 시스템 측정 및 튜닝이라고 일단 제목을 정해봤고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논문들을 좀 검색해 보면 뭐 이제 건축 음향대 관련된 좀 논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기 음향적인 특성을 좀 고려한 그쪽에 좀 더 뭔가 내용들을 좀 실어서 논문을 쓰려고 계획 중이긴 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취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음향 시스템 측정도 하고 튜닝도 하는데 아마 주안점이 특정이야 중간에 과도적인 것이고 이제 튜닝이 이제 목적이 될 것 같아서 이름 자체는 나쁘진 않고요. 현재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그 키워드 위주로 아마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름이 분명히 나중에 또 바뀔 거라서 지금 시작 네, 단계로는 나쁜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랑 이제 하 팀장님 거는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 팀장님은 이름을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고요. 9명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목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또 나중에 바꿔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거를 제가 기점으로 또 지도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제 목차 쓰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썼던 목차나 기존에 저희가 이제 드렸던 샘플 목차 또는 아까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석사 논문들에 대한 기존 목차를 조금 카피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표절은 그런 목차 표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이제 좀 굴리셔가지고 들고 오시면은 이제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